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당일 전날인 12월 1일 금요일에는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일정 당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서 일정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관련주들을 매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정들이 그리고 관련주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일정 관련해서 알려드린 관련주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을 먼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흑연 수출 통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이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관련주가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흑연 관련주도 움직일 거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돌아보면 실리콘 응급제약 관련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연은 천연 흑연, 인조 흑연 두 가지로 나뉘고 이 두 광물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 중 흑연을 생산 및 취급하고 있는 기업과 흑연을 대체할 소재로 얘기가 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련주를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몇 종목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관련주로 제가 변동성이 강한 종목 중 하나인 상보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보의 경우 일정 하루 전날, 일정 당일에 만약에 매매를 하셨어도 충분히 괜찮은 시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와 관련된 다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태경 BK도 상보와 마찬가지로 괜찮은 시세를 보여줬고 일정 전날에 사서 일정 당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약 5% 가까운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서 대체재로 부각되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인 KBG의 경우에는 말이죠.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고가가 약 17%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다음날에도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만한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요 ISECG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경우 한국이 얼마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글로벌리한 행사 중 하나로 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그 발사 때 참여를 했던 기업들 위주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컨텍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당일 전에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줬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텍의 경우 일정 전날인 12월 1일 금요일에는 시가 대비 약 6%의 수익률을 보여줬고 제가 평소에 삼던 목표가 3% 이상은 충분히 찍어주었습니다. 일정 당일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약 1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전날에 되도록이면 거래를 마감하려는 이유입니다. 우주 항공의 대표적인 종목이자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당일 전날인 12월 1일 금요일에는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일정 당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있는 비중을 그대로 다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주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국의 유전자 가위 관련 일정과 미국 FDA 승인 관련 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생명체가 보유한 DNA 절단 기능을 가진 하나의 치료법으로 차세대 치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런 실체가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까지 승인이 된다면 테마가 아닌 실체가 있는 치료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마크로젠, 툴젠, 인트론 바이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트에서 보시듯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1일에는요, 이민청 관련해 저는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청을 설립하게 되면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등록증, 그 다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관련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리딩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한 기업만 추천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업의 경우 전날인 12월 8일에도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12월 9일에도 7%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간 약 10% 넘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관련된 일정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12월 셋째 주 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식으로 일정과 종목의 자리, 그리고 수급을 다 본 다음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추려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케이스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손실 대비 약 두세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매매를 하는 모습까지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설프게 단타를 하거나 스윙을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나쁘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직장인이 매매를 하기에는 일정 매매만큼 손절이 정확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가 저는 아직까지 못 찾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매매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단타도 스윙도 장기 투자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다음 투자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종목당 100만원, 종목당 1000만원 이렇게 벌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월급을 보조할 수 있는 매매법,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한다는 이야기보다도 당장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서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보조할 수 있으면 저는 일정을 이용한 이런 식의 매매가 굉장히 직장인에게 유효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봐주시고, 혹시 개선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